9월 1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또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잠시 훑어보고 이번 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울에 어떤 구를 공부를 했죠? 영등포구. 예, 영등포구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등포구에는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라고 할까요? 어떤 랜드마크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좀 영등포요. 다르겠지만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우리 미순쌤은 국회의사당 말씀하셨고 또 영등포요. 영등포역 근범쌤 롯데백화점. 말씀하셨고 또 한일도공원. 롯데가 KBS 방송공사. KBS 다른 분들 한국방송. 말씀해 주세요. 하신 분 말고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게 이제 다를 테니까. 선유도공원. 영등포구 하면은 뭐가 생각난다? 선유도공원. 선생님은 선유도 공원이 생각났대요. 경림쌤은? 63빌딩. 63빌딩이요? 네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영등포구에는 진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랜드마크라는 게 꽤 있네요. 그 중에서도 꼽는다면 저는 63빌딩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3빌딩. 사실 63이란 말이 붙어가지고 우리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하고 좀 혼동이 되는 그런 건물이지만 그래도 영등포구에서는 가장 사실은 그 63빌딩이 영등포구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63빌딩만 알지 그 63빌딩이 위치한 곳이 영등포구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63빌딩이 영등포구에 있구나. 그래서 영등포구에 있는데 도대체 몇 번일까요? 79번. 몇 번요? 79번. 79번. 예, 9번. 79번이었어요. 왜 79번이었을까요? 친구와 축구를 하다가 네, 맞아요. 병림쌤 잘 빌딩에 가서 말씀해 주셨어요. 떡볶이를 먹었어. 그, 한강 그 여의도 광장에서 친구랑 모여갖고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랑 축구를 하니까 또 이제 배가 출출했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러 어디를 간 거예요? 63빌딩에 갔다. 63빌딩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63빌딩이 79번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어요. 자, 친구 해서 79. 79하고 발음이 유사하니까 그거랑 같이 연상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63빌딩이 바로 79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조금 전에 이렇게 각자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옥 선생님이 선유도 공원을 얘기를 했는데 선유도 공원은 번호는 몇 번일까요? 74번. 예, 74번이었어요. 어떻게 74번을 기억했을까요? 선유도공원에 신선들이 놀러 왔는데 철조망을 쳤어요. 신선들이, 신선들이 놀다가 응, 훼손을 해서 철조망을 했다. 훼손을 해서 자, 네, 이 철조망을 조금씩 했다. 이야기들이 엮이긴 하셨는데 조금 이야기를 엮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게 비논리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비논리적이면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또 논리가 있어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선유도공원은 신선들이 놀던 그런 공원이잖아요. 음. 그래서 선유도 공원은 이제 신선들이 놀던 곳인데 거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많이 훼손될까 싶어가지고 그 공원을 보호하느라고 철조망을 친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게. 못하게. 예, 그래서 공원을 보호한다? 보호한다고 하면서 철사를 서는 거예요. 철조망을. 그렇게 한 곳이 바로 선유도 공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유라는 말만 잘 기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신선들이 놀았던 이런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어쨌든 그곳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보호하느라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를 훼손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친 거죠. 그래서 74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영등포구에서 77번은 어디일까요?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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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의도 증권거래소죠. 증권거래소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전후와 전후와 직녀. 직녀. 전화 증여가 모처럼 만나가지고 이제 증권 주식 투자하러 간 거예요, 같이. 자, 우리 대전에서는 어디를 갔다 그랬죠? 해천대. 해천대. 대천대에 있는 그 해천대, 유명한, 해천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종이 있죠, 한용대. 종. 종이 아주 그 한용대.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워 카리움, 그렇게 카리움. 얘기했었죠. 예. 그 바로 그 타워 카리움 그 종을 치러 견우하고 직녀가 나타난 거예요. 대전에는. 자, 그래서 800 거기가 77번. 77번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칠레에서 그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우리나라에 견학하러 왔어요. 어디 왔을까요? 국회의사당에 왔어요. 네, 그렇죠.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에 왔죠. 국회의사당이 그래서 몇 번이에요? 72번. 72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벤츠 73이라는 차를 타고 어디를 갔을까요? KBS 방송국사. 네, KBS 방송국을 갔어요. 그 방송국에 아마 무슨 저 촬영이 있는지 연예인이 아니면 또는 뭐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이 그 KBS 방송국에서 뭐 여러 가지 방송하는 그런 거 관람하러 저기 벤츠 73을 타고 거기를 간 거예요. 자, 그래서 KBS 방송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안 한 것이 75번, 76번이 있는데 71번도 안 했지만 자, 75번은 어딜까요? 당산역. 네, 당산역. 당산역에서 어떤 것을 치료를 해요? 코로나 치료. 코로나 환자 치료도 하고 그 코로나 환자 치료에 힘쓰는 애쓰는 그 의료진들도 어떻게 첼로로 첼로 연주를 첼로로 해줘서 연주. 위로를 하는 거죠. 첼로 연주를 통해서. 그래서 당산역이 몇 번이다? 2월 75번. 75. 응? 몇 번? 75번. 네, 75번인 거예요. 75번. 치료해서 치료. 네. 자, 그 다음에 76번은 어딜까요? 물레 근린공원. 네, 물레 물레 근린공원. 그래서 물레 창작 예술촌이기도 하는데요. 거기 물레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왜 그렇다 그랬죠? 당직회사들이 예전에 그곳에 커다란 방직 회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뭐랄까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물레 공원에 보면은 실제 그 물레 모습이 있었죠. 그 네. 모양을 보여드렸죠. 예. 있었어요. 그래서 물레 예술 창작촌이라는 곳이 바로 그 76번이었는데 76번의 해시태그가 뭐예요? 철려. 체육. 철렵이죠. 철렵 또는 체육. 그러니까 물레 예술 창작촌에 뭐야 거기 어떤 물가 같은 철렵을 걸 만들어 하죠. 놓고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철려. 탄력을 하는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노는 물고기를 거죠. 잡고 철렵해서. 네, 그래서 76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것 같고 71번 하나 남았네요. 어딜까요? 71번 서울 해시태그는 마리나 클럽. 마리나 마리나 클럽 클럽 요트장. 예, 71번은 친일파잖아요. 그 네. 친일파들은 주로 돈이 많아가지고 돈도 좋아하고 그런 뭐 마약. 어떤 마약도 이중적인 그런 마약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곳 서울에서 마리나 클럽 음. 요트장. 네, 한강에 요트를 띄워놓고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는 마리나 클럽도 요트 있는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고 78번 하나 빠뜨렸네요. 78번. 78번 해시태그는요? 칙칙폭폭. 네, 칠판. 칠판과 칙칙폭폭 이런 거였었죠. 자, 네. 어딜까요? 여기가? 양화 유람선, 선착장. 양화 선착장. 네, 한강 유람선 선착장이죠. 양화 선착장. 유람선 선착장에 뭐가 걸려 있어요? 칠판에 걸려 맞아요. 칠판. 칠판에 거기 그 유람선 그 뭐야 시각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 적혀 거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문화센터 절도 999로 네, 구호를. 문화센터 구호처럼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70번에서부터 79번까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어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시 새로운 구를 시작을 해서 80에서 89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80번에서 89는 어딜까요?
양천구. 예, 양천구예요. 자, 제가 서울에 안 살아서 자꾸 이 지리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자꾸 이 지도를 많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영등포구를 했어요. 영등포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천구를 할 참이에요. 그러니까 양천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다? 80에서 89번. 80에서 89번까지가 89번. 바로 양천구예요. 그러면 영등포구는 그래도 랜드마크가 조금 기억이 났는데 양천구는 뭐 기억나는 랜드마크가 좀 있을까요? 팔공산. 팔공산? 그거는 이제 80번이라는 것은 이제 뭐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곳 하면 어디 있을까요? 이대 목동병원. SBS 방송국. 응? SBS 방송국? 굉장히 이대 막 그런 목동병원. 여러 가지 많이 아시네요. 저는 양천구 하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저기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처럼 뭐 63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각나야 되는데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양천구 하면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 양천구는 그 여러 개 그 동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양천구를 대표하는 동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SBS 방송국이요? 목동? 목동? 목동이요, 목동.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서울의 그 강남 3구에 갖고 여기잖아요. 네. 여기 아이고 네.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가 강남 3구잖아요. 네. 송파구, 네. 강남구, 서초구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장 핫한 곳으로 이제 핫한 생각하는데 여기 말고도 이 양천구에서도 또 핫한 장소라고 한다면은 목동이에요. 목동에. 목동.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뭐랄까 학군. 학군이라 할까 하여튼 또 학군이죠. 이제 그 뭐야 그런 걸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양천구예요. 목동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꽤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목동도 생각하지만 저는 또 양천구 하면은 그 목동 실내 아이스링크 그 김연아가 네. 그 쇼트 트랙하고 저기 뭐야 그 피겨 스케이팅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 양천구에 가면은 바로 그 실내 아이스링크가 있는데 그것을 좀 떠올리게 돼요. 양천구 하면 잘 생각은 안 나거든요, 사실은. 거의 그 서울의 그 뭐야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여기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10개의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0번부터 89번까지인데 가까운 양천구에는요, 선생님, 현대 백화점도 있잖아요. 맞아요. 현대백화점. 거기 우리 이제 여기 기억법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 옥 선생님 워낙 그 뭐야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런 인물이셔가지고 이 현대백화점도 아시고 그런데 뭐 한 분들은 그걸 좀 알기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양천구에 있는 현대백화점도 굉장히 대단한 그런 벽에 우리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양천구에 대한 거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지금 이걸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우선 해시태그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부터 89번까지라고 했는데요. 자, 80은 80이잖아요. 80. 그래서 여기 8형산도 80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80 하면은 803, 8형사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804는 대구에 있는 산이에요. 이 공자는 공인공자, 그러니까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영산 할 때 이 영은 그림자요. 이 그림자 영자예요. 여기 적어놨죠? 그림자 영. 보물이 8개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런 산으로 고흥에 있어요. 전남 고흥에. 자, 804는 대구에 있어요. 자, 803 할 때 여기 공자는 공인공자 썼죠. 그래서 신라 오학중 뭐 중학으로서 그 신라에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산이다라는 얘기예요. 오학이라는 거는. 우리 설악산, 뭐 관악산, 또 무슨 산이 있나? 치악산 이렇게 악자가 들어가는 게 있죠. 산 중에 굉장히 네. 험하면서도 아주 그런 그 뭐랄까 산세가 뭐랄까 좋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산들을 우리가 악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는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숭배되어 온 영산이래요. 이
팔공산이. 그때 이제 그 배경 스토리를 보면 그 구려를 세운 태조가 견훤과 전투를 벌인 곳이라고 하는데, 견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제. 그쵸. 후백제를, 백제 거의 그 끝에 후백제를 세운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래서 태조하고 견훤과 전투를 벌이는 곳인데, 견훤이, 그러니까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신라를 공격할 때 태조가 5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도와주러 이제 갔어요. 출병했는데 공산 동수에서 견훤을 만나 포위를 당하였다. 그래서 이제 태조가 죽을 그런 그 위치에 됐는데, 그때 신순겸이라는 이 장군이 태조로 가장해서 수레를 타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함으로써 태조가 겨우 목숨을 구하였다고 한대요. 그래서 당시에 신순겸과 김낙 등 8명의 장수가 모두 전사해서 이 산의 이름을 팔공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라고 하네요. 이런 그 이야기가 배경으로 있어요. 그래서 팔공산 하면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다. 자, 팔공산은 대구에 있고 팔형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고흥에. 고흥에 있다고요. 전남 전남 고흥에. 공.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81번은 81 해갖고, 여기 리을자가 빠져버렸어요. 81인데, 리을 빼니까 파일이 됐어요. 파일. 그래서 이 네. 파일은 제가 이제 우리 뭐 갖고 다니는 파일처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그 범죄 파일, 사건 파일, 뭐 환자들. 의사 같으면 환자들의 그런 진료 그 파일, 뭐 시인들은 자기 시인 있는 그런 파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생부 파일, 뭐 다 이런 것들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8일 하면은 파일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2. 82는 여기도 파리. 8인데 파리. 연음을 시켜갖고 그냥 파리 한 거죠. 파리. 네. 그래서 파리 하면은 우리가 날아다니는 곤충 파리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에펠탑 있는 프랑스 프랑스 파리. 수도인 파리를 우리가 연상을 하죠. 프랑스 파리 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대표적인 여기에 보이는 에펠탑. 에펠탑이죠. 에펠탑의 이름이 에펠인데 왜 그럴까요? 음. 예,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건축가가 있었어요. 이 건축가가 이 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에펠이라고 지은 거예요. 구스타프 에펠이 만든 철탑이에요. 이거 지었을 때 당시는 굉장히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프랑스 파리 하면은 무슨 도시예요? 예술. 예, 그렇죠. 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면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다 건물들이 어떤 건물들이 많냐면 석조 건물이 많아요. 돌로.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고풍스럽고 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당시 이런 그 철제로 만든 탑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한 거예요. 이런 프랑스 파리 같은 그런 문화 도시에 예술 도시에 이런 아주 보기 흉한 철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해갖고 굉장히 반대도 심했는데 어쨌든 에펠이 이제 그걸 꺾이지 않고 이거 자기 사재를 털어갖고 이 탑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막 사람들을 많이 반대에도 부딪히고 했지만 탑을 지어가지고 돈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그 후에 사람들이 이게 생각도 바뀌고 하면서 이게 아주 굉장히 그 부상을 해갖고 이 탑을 지었을 때 들은 그 공사비가 3년 뒤에 다 빠졌대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람하러 와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그 몹시 심하게 반대를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고 지금은 파리의 명물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저기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에서 식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 모파상이 동상이 그 파리 에펠탑하고 등지고 있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에펠탑을 보기 싫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웃기는 저 우스운 이야기로 에펠탑을 안 보기 위해서는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려면 에펠탑 속으로 가야 한다.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그래서 모파상을 엄청 이걸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상마저도 에펠탑을 등지고 있어. 등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1889년 3월 30일에 준공했는데 이때 당시 높이가 300m래요.
그때 세계적인 그런 뭐랄까 마천루 이런 것들이 거의 150m 뭐 이럴 정도였는데 그것이 배가 넘는 300m니까 얼마만한 그런 그 획기적인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의 그런 명물이 된 그런 곳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이제 구경할 수 있는데 이 3층 윗부분은 좀 제한을 하고요. 2층까지는 구경하게 해요. 그 돈도 받고 하면서. 그래서 이 탑 안에 그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돼서 저도 막 무서워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기. 저희는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는데. 아, 그랬구나.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 사진 찍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게 쭉 다 나오게 하기가. 아, 한 저기 머리, 큰 기자들 사진기로 줌을 당겨서 찍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안 돼. 찍으려면 예. 이게 다 나오게 하려면 막 저 뒤로 막 밀려간다든지 막 이렇게. 작가들이 쓰는 그런 음. 사진기로만이 찍을 수 있어요, 음. 제가. 예, 맞아요. 그래서 아주 파리의 대표적인 그런 탑이 된 거죠. 에펠탑. 자, 파리 하면은 이 파리라는 것과 에펠탑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너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83. 자, 83은 대구에 있는 그런 그 83타워를 뜻한 해시태그를 했는데요. 우리 63 빌딩 했는데 대구에는 83타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을 붙은 이유는 그 우리가 지상에서 83층 그 높이와 거의 같은 그런 높이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83타워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나중에 그 이랜드 그룹에서 인수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뭐야 이게 우방타워? 예, 우방이라는 그 건설회사가 이걸 한국타워구나. 한국타워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대구 집값이 승격 기념으로 그랬는데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을 우방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완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예, 대구 사람들은 실제 83타워 하면 잘 모르고 우방타워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공부하듯이 83타워라고 하는 것도 조금씩 인지돼서 얘기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조금 전에 에펠탑을 봤는데 자, 에펠탑은 이런 모양인데 83타워는 이런 모양이에요. 남산에 있는 그 타워하고도 비슷한 모양이죠. 네. 자, 그러면 이 83타워는 이렇게 이제 1980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런 그 지금 20세기 때 건물인데 이거는 지금 1889년 아니에요. 무려 네. 200년도 전에 이렇게 지은 거죠. 상당한 그런 진짜 세계적인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대구에 있는 이 83타워 이랜드에서 세워진 그런 곳이다 하는 거 기억하세요. 83 하면은 83타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4. 자, 84. 이거는 84를 8에서 니을을 갖다 니은으로 붙여서 판사 이렇게 했어요. 84 하면은 판사도 연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기안84라고 적어드렸는데 자, 기안84 저도 이 공부 만화가. 때문에 알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웹툰 작가예요. 웹툰 작가인데 그 자기 본 이름은 김희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84년에 태어났나 봐요. 84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몇 살일까요? 38? 44시. 마흔, 마흔둘, 마흔. 마흔둘. 42? 지금 2023년이요. 40살. 43살. 40이에요, 40. 83년도? 83년도가 지금 41살. 45살. 아니죠. 지금 2023년이잖아요. 40살이에요. 40살. 40살이죠, 39. 40살. 예, 예. 우리 나이로 하면 40이에요. 40살이고, 만으로 하면 39살이죠. 네. 어쨌든 이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논쟁을 벌였는데, 원래 음. 본명은 김희민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만화 그런 거를 많이 웹툰 그리는데, 이제 종이 만화가 아니라 우리 그 인터넷에서 쓰는 그런 웹툰. 만화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재하는 것을 웹이라고 하잖아요, 웹. 그래서 웹툰 작가인데, 자기가 그걸 쓰면서 그 자기 그 뭐랄까 작가명
그거를 갖다 기안 84라고 한 거예요. 이 84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앞에 기안은 이게 나는 뭔가 했더니 그 경기도 화성시에 기안동이 있대요. 이게 여기서 아마 그 살았나 봐요, 이분이.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모티브를 해가지고 자기의 그 필명을 이렇게 기안84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안84는 뭐 하는 사람이냐? 웹툰 작가다. 그래서 웹툰 무병가라고 하는 거를 집필해서 데뷔를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그런 지금도 굉장히 그런 그 뭐랄까 월수 이런 것도 상당한 그런 괜찮아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나 그리는데 뭐 그럴까 싶은데 이 수입이 엄청난가 봐요. 이 웹툰 작가로. 자, 그래서 이 기안 84를 우리가 이제 떠올리면 돼요. 84가. 그리고 또 판사도 같이 연결해 주세요. 기안 84하고 판사하고는 어떤 연관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저작권료. 네네, 아이고, 미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기안84가 이런 여러 가지 웹툰 그런 그 소설이나 만화 같은 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문제 삼는 거는 뭘까요? 지금 얘기했던 저작권, 저작권. 네, 그 저작권 시비에 걸릴 수가 있겠죠. 또는 네. 자기가 누군가를 저작권 내 거를 갖다 도용했다 해갖고 법정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네. 법정에 가니까 누구랑 만나요? 아버지인 판사. 판사를 만나겠죠. 네. 그래서 뭐 아버지가 판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기안 판사와 판사는 좀 연관을 그렇게 그래서 지어서 생각하시면 좀 더 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5, 85호 해갖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85 하면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이런 걸 붙인 거예요. 85, 85도 연음을 시켜갖고 85가 됐죠. 그리고 옆에다가 네. 호라고 붙어놨어요. 호수 호자로. 그래서 실제 있는 호수예요. 이 85호는.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 화천군에 위치한 인공호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그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곳의 이름을 원래는 이 85호가 아니고 뭐였다고 그래요? 호수 이름이 화천에 있으니까 인공호수? 화천에 있으니까 화천호겠죠. 하천호수. 화천호였는데 그 이름을 8호로 바꾼 그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이곳에 그 뭐야 막 굉장히 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공군을 일대 막 그 몰살을 시킨 거예요. 이 8호에 다 수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굉장한 그 승전거를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호수 이름을 8호로 변경했는데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호수 이름을 그 중공군 오랑캐를 격파했다. 이게 파괴한다는 뜻이잖아요. 오랑캐를 격파했다라는 뜻으로 8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기 이름을 화천호가 아니라 뭐로? 8호로 8호를.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호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8호는 팔자 모양의 호수를 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팔자 모양. 실제로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더 이렇게 기억의 공간을 더 확장시켜 나가세요. 8호의 호수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팔자모양. 팔자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호의 배경도 말씀드렸어요. 오랑캐를 무찔렀다 하는 그런 것으로 8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86. 자, 86도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만드신 분이 찾다 못 찾아갖고 이것도 또 브랜드를 찾은 거예요. 도요타 86이라는 토요타 86 해갖고 일본 자동차죠. 토요타 자동차가 후지 중공업 그 브랜드인 수바루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수바루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토요타가 판매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후륜구동 방식의 스포츠 쿠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냥 정확하게 잘 안 나왔지만 문이 지금 여기에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 승용차 보통 보면 문이 두 개. 두 개잖아요. 근데 이 스포츠카들은 이제 간략하게 해가지고 이 문이 하나인 거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스포츠 쿠페다 해서 쿠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날렵하고 막 하는 그런 그 스포츠 그런 차량인가 봐요. 그래서 도요타 86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차다.
그래서 86 하면, 86 하면 도요타 86. 도요타 86. 예. 여기 그 실제 지명은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냐면요. 현대백화점 네네. 목동에. 현대백화점이 바로 여기 도요타 86이에요. 그럼 현대백화점과 도요타 86을 어떻게 연상하시겠어요? 아시아 게임. 아시아 86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86 아시안 게임? 음. 86 아시안 게임하고 현대백화점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현대백화점에서 도요타를 전시했다. 병림쌤 뭐라고 하셨어요? 잘 안 들려요? 현대백화점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전시했다. 아, 전시했다. 예,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은 현대백화점이니까 백화점들이 주로 어떤 행사를 하죠. 네. 사람들,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서 막 음. 큰 잔치 뭐 이벤트 이런 걸 하잖아요. 뭐 전시. 예, 그럴 때 경품으로 1등 경품으로 뭘 준 거예요? 도요타 자동차. 네, 도요타 86을 준 거예요. 1등 경품으로. 어디에서? 현대백화점. 현대 목동 백화점에서. 아까 그 근범쌤이 아니라 옥선생님이 얘기했죠. 목동에 현대백화점 있다고. 예, 예, 그 현대백화점에서 이렇게 경품을 내걸고 행사를 한 거예요. 그 경품이 뭐였다고요? 도요타 86 토요타 자동차. 86이라는 차를 내건 거예요, 경품으로. 백화점이니까 그렇게 할 만하죠. 네. 네, 경품 뭐 여러 가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이렇게 큰 경품을 내걸고, 행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차를 우리가 토요타 86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87 닭강정이네요. 자, 이것도 만들기가 어려워서, 찾기가 어려워서, 찾다 인터넷에 이런 브랜드를 찾았대요. 87 닭강정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거 언제 기회가 되면 그분 강의를 여러분들도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87 닭강정 하면 저를 많이 얘기를 해요. 외우기 어렵다고 각 번호 좀 힘든 번호에다가 사람을 갖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87 닭강정은 꼭 저를 갖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 87 닭강정을 시켜 먹었대나 또는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연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잘 기억하게 하더라고요. 87 닭강정. 그런데 이 회사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도 이제 뭐랄까 그 프랜차이즈잖아요. 저기가. 근데 보니까 신스 1987로 했어요. 우리 저기 그 전에 그 뭐랄까 그 드라마 생각이 안 나네. 옛날로 되돌아가는 응답하라. 그거고. 예, 예. 응답하라 그게 뭐였어? 1988이었나? 어쨌든 1989년인가? 89년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런 드라마.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때 그 무렵에 한참들 많이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행했을 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북극곰으로. 닭강정이 87년부터 시작이 됐나 봐요. 그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면서 87 닭강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만 나와서 그냥 제가 이거 무슨 제품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7 닭강정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